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입시전략팀장 명건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86기를 선발하는 과정 2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여기 전문가 평가위원장이신 주정대령님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정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85년도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을 해서 보병 소대장으로부터 해서 전후방에서 중대장, 대대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도방위사령부 남태령에 위치하고 있죠. 거기서 인사처장까지 하고 대령으로 예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주정대령님 후배죠. 예, 육사 70기로 졸업해서 현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여러분들 입시 전략 팀장 맡으면서 수학 과목 지도와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지도, 종합적인 입시 전략에 대한 것을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입교한 우리 학원 생도 중에서 이제 홍민성 생도가 대표 입학생 선서를 했죠. 예, 학원에서도 되게 걸출한 인재를 배출해냈는데 그만큼 좀 교육의 질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학원 출신 생도들이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5개 대표 합격생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합격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요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선발은 총 235명으로 75% 비율, 매우 많은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이 됐고요. 종합 선발은 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수치지만 25% 82명이 되고, 참고로 우선 선발에서 조금 비선돼가지고 종합 선발로 넘어간 인원들도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학원에서도 많은 합격생들이 나왔습니다. 자,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주재님께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전형 우선 선발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에서 선택이 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 선발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 대학교 선발하는 그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거기에서 이제 올해 특이하게도 미래 국방인재 시스템으로 해서 20%에 해당되는 인력을 별도 시험 없이 내신 성적으로만 해서 나중에 면접까지 포함해서 선발한다는 것이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약 66명의 생도들이 이렇게 선발이 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선발이 되는 인원은 우리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학교장님이 추천한 그런 인원들 중에서 먼저 30%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선된 사람들 중에서 적성 우수자들이 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수학 능력 평가 시험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 점수 순서대로 해서 종합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개략적으로 알고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네. 자, 배점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전형마다 다르긴 한데 주요 면접 사항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의 면접 비중은 640점으로 일단 미래국방인재 전형을 빼고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성우수 또한 면접 시험 비중이 되게 높고요. 미래국방인재는 면접 시험 비중이 800점입니다. 즉 이 말인즉 1차적으로 서류 평가를 통과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더욱 엄밀하게 측정을 해서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종합선발은 아무래도 1차, 2차 시험 비중들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수능이 650점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선발로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전형 중에서도 이렇게 소수 인원들은 특별전형 인원으로 뽑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신설된 거는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제도가 신설됐죠. 이 지원 자격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본인이 여기에 포함되는 자격을 갖췄다 싶으면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문과, 이과 당연히 자기가 선택한 계열별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가야겠죠. 예를 들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수학 과목에서 기하 또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대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교장 추천이 이제 우선 선발 제도에서 가장 큰 좋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별 최대 7명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4명은 고교 학교장 추천이고 3명은 미래국방 인재 전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 비중도 참고해 주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국방 인재는 이렇게 생기부로 이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로만 이렇게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 능력시험에는 체력 우수자 가산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선발 과락 기준은 올해 이제 새로 생긴 신설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차 시험 필기 합격자 중에 2차 시험 응시자 하위 20%는 이제 과락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과락이 된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종합선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1차 시험 결과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한 것을 실망하지 말고 면접을 잘 보면은 종합적인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위 20%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그런 면접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를 준 거니까 여러분 그걸 좀 명심하고 준비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일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험은 26일에 있고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2차 시험 접수 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래국방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9월 중에 하고 합격자는 조금 늦게 9월 말에 발표가 돼서 2차 시험은 바로 그 다음부터 10월달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미래국방 인재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평가 배점에서 학업 성취도가 80%를 차지합니다. 즉 학교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한 중점 요소로 작용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해 신설된 제도다 보니까 아직은 DB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몇 등급 이내다 합격점이다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3등급 안에 2등급 정도, 이 정도 안에는 좀 들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시험 보시는 바와 같고요. 종합선발은 이제 12월 19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여기서 입학 서약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또 초에도 1차, 2차 추가 합격자,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추가 합격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제 성적에서 조금 걸쳐있는 위치에 있다 하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은 9월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1일차에는 체력 검정, 2일차에는 면접 시험과 신체 검사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면접 시험 비중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체 검사는 이제 장교로서 생활하는데 본인이 제약이 있는지 요걸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는 한 통과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력 검정은 점수별로 돼 있긴 한데, 여기는 육사 같은 경우에는 20m 왕복 오래 달리기의 불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불합격 기준은 반드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맞춰서 연습을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체력 검정 배점표를 보시는 바와 같고요. 참고로 모든 만점을 받으면 가산점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2차 면접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주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2차 면접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관학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장교로서 그런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우리 군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결과는 여러분들이 합격만 하면 여러분의 지적 능력은 그것으로 어느 정도 측정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지적 능력은 다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리더십, 그리고 미래 리더로서 꼭 필요한 소양들, 그리고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필요한 내용들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인에게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외적 자세, 그것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안보관, 국가관, 역사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하들을 어떻게든 여러분이 설득을 해서 그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술 면접에서는 여러분의 설득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외적 자세, 학교 생활을 또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구술 면접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질문을 그 구술을 통해서 이제 지원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시된 질문을 본인의 입장에서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대답을 잘 하는지, 요런 거를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대로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예시로는 예를 들면은 최근 안보 이슈 같은 것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을지 자유방패 연습을 시작했다라고 나와서 이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최근 안보 이슈와 연관돼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능력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반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명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본인이 논리적으로 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면접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 공복무에 관한 것,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하겠죠. 네. 그리고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술면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구술면접관이 이제 제시는 질문과 질문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 찬성인지 반대인지 요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지만 않지만, 다만 이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감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드러나서 이 인원이 육군 장교로서, 육사 생도로서 적합한 인재인지, 요걸 평가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꼭 반대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는 인식을 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다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나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긴장을 해가지고 꼭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는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지나친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대님께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자신감, 논리력,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 이런 걸 잘 드러날 수 있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육사 입학처에서 정식으로 이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학원에서요. 여기 교수님이, 실제로 면접관으로 참여하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평가를 할 때 진성 지원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짜로 지원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진실성이 잘 드러나게 답변을 하면 된다. 너무 틀에 외운 방법으로 대본을 달달 외우는 식으로 답변하기보다는 본인의 가치관과 태도, 품성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실성 있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이제 조기부터 이런 2차 면접에 대한 본인의 태도,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유념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면접에 대한 대비를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해도 결국은 면접관 앞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고 어떤 자세로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혼자서는 이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에 대해서는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주 적절한 사람한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스카이 학원처럼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의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러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2차 시험에 대해서 우리 스카이피 교육의 주대정님과 같이 한번 대답을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